네, 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따기 필기 2024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이 워드 프로세서 필기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기는 2023년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통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커말과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가 내년 2024년도, 제 기준에서 내년이겠죠? 2024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버전이 바뀝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워드 프로세서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지금 한글 2020으로 이제 실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2, 2022로 이제 실기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약간의 필기 내용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장기 집권해왔던 이 워드 프로세서의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년까지죠. 여기 이제 24년부터 이게 6년까지 하나의 출제 기준을 두고 약 2년간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쭉 잡으시면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해주겠구나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따기 프로젝트는 이제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고 지금 저는 필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배울 것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폴더 보시면은 이렇게 샘플 폴더에 출제 기준과 필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은 이 메모장은요. 여러분들에게 각종 정리 같은 것들도 다 해드리겠지만 이제 점차 나아가면서 이제 필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의사항들, 내용 정리, 요약 같은 거, 팁과 노하우 같은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이 메모장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메모장도 참고로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워드 프로세서가 뭔지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제 의미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실제로 자격증으로 따지면 필기와 실기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필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왜냐면 지금은 필기에 관련되어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 총 60문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문제를 볼 때 몇 시간을 보시냐면 보통 한 문제당 1분을 걸린다라고 가정하에 1시간, 즉슨 60분 시험을 보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계속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또 뭐냐면 이 3개의 과목이 60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있죠. 합격 커트라인은 문제 수로 따졌을 때 60문제 중 36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며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떻게 하면 합격을 할지 그리고 몇 과목이 있고 몇 문제씩 출제가 되는지 이런 일련의 정보들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1과목에서는 뭘 배우고 2과목에서는 뭘 배우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보통 이제 이름이 워드 프로세싱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보통 워드 프로세싱 일반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면 이제 문서 작성과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배우죠. 뭐 예를 들어서 1과목이 이런 제목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1과목을 이제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출제 기준이 있다가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에는 PC 운영 체제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컴퓨터일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컴퓨터를 켜고 나면은 바탕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 10을 기준으로 운영체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곳이 이제 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난이도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3과목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조금 싫어하는 과목인데, 왜냐면은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 같은 것들이 다 3과목에 집중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옛날 이름은 PC 기본 상식이라는 말도 있었고, 지금은 컴퓨터 및 정보 활용이라는 제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 약간의 상식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3과목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이도는 이제 쉬움에서 어려움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강의를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과목이 그래도 그나마 정말 가장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과목, 그 다음에 2과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좀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수업을 좀 해봤지만, 실제로 워드 프로세서를 따시는 분들이 매 한 가지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이 과목은 정말 좀 어렵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윈도우즈 10을 이제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20년도 이후로 여기까지만 딱 끊고 21년도부터는 이제 문제 공개를 안 해요. 문제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옛날에 윈도우즈 7 썼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심하게 변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윈도우즈 7로 나왔던 문제들을 윈도우즈 10으로 바꿔서 약간의 용어들, 약간의 그리고 단어 선택들을 좀 바꿔서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이 과목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왜 중간에 있냐면, 보통 이 친구는 제가 좀 싫어하는 과목이긴 해도 여기에 저희가 일상생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가 뭔지 뭐 이런 용어들도 막 나오고, 요즘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둘러보시면은 막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3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2과목보다는 괜찮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1과목은 정말 쉬운 게 뭐냐면, 얘는 컴퓨터가 아니라 문서 작성 쪽과 관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하지를 않아요. 딱 그 포맷 안에서, 그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각종 특징적인 것들, 필수적인 것들만 좀 배워 놓으시면 어느 정도 문제랑 또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전략은요, 일단 1과목을 이제 고득점 받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2과목과 3과목에서 못 받은 점수를 커버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고 이론도 배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또 뭐냐면, 꽈락 시스템을 또 아셔야 됩니다. 이 꽈락은 각 과목당 8개 이상은 꼭 맞아야 되라는 약간 그런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12개, 12개, 12개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딱 36개가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1과목을 제가 20문제 중에 너무 잘해가지고 18개나 맞춘 거예요. 그리고 2과목은 너무 어려워서 7개. 그리고 3과목은 대충 13개 정도 맞은 것 같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일까요? 18에 25에 38개 맞았죠. 그러면은 36개 이상이니까 얘 합격인데, 아니에요. 이 친구는 불합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 꽈락으로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실전 2과목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득점을 맞춰주더라도 이게 한 과목이 8개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그냥 합격 점수가 되더라도 꽈락으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이런 경우의 학생들이나 이제 수강생분들을 많이 봐왔는데 정말 마음 아파요. 실제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겪게 되면 또 다시는 또 하기 싫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의 관련된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으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오늘은 좀 그런 관련돼 있는 마인드를 좀 잡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약간 오리엔테이션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일단 1강에서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제 출제 기준도 한번 살펴볼 예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강, 3강, 그리고 4강, 5강, 그리고 6강, 7강, 그 다음에 8강, 9강, 10강 이렇게 총 저희 워드 프로세서 필기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3과목이 있으니까 저는 뭐 또 이제 거의 수강생분들한테 좀 잘라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제 거를 좀 속성으로 공부하시고 따실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할 거라서 2강, 3강에서는 1과목 이론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4강, 5강에서는 2과목 이론, 6강, 7강에서는 3과목 이론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2강, 3강에서 1과목 이론을 할 때 1과목이 문서 작성과 관리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로 많이 하겠지만 가끔가다 이제 한글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강, 5강이 이제 2과목이기 때문에 4강, 5강은 보통 이제 컴퓨터 운영체제 그 바탕화면 쪽부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화면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3과목은 사실상 그냥 말로 떠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간단한 지식과 정보, 상식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과목은 좀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강, 9강, 10강에서는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공개된 게 사실은 뭐 옛날부터 딱 20년도까지만, 딱 끊기고, 여기 상공회에서 공개한 거를 기준으로 21년도부터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각종 신화공예나 이기적 같은 책 같은 거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상식기출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보고 내온 문제고 약간의 모의고사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은 거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를 최근으로 풀고 그 다음에 19년도 그 다음에 18년도까지 그나마 3개년 정도는 좀 풀어줘야 그나마 내가 뭔가 내용이 살짝 바뀌더라도 약간 조금 변별력을 좀 키울 수 있고 뭔가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 거라서 8강, 9강, 10강에서는 보통 이제 20년도 그 다음에 19년도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1, 2, 3과목을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제풀이 강의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개질 거고, 그리고 과목 이론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개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 잘 하실 수 있게,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속성으로 이렇게 워드필기를 공부해도 붙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이렇게까지만 좀 잡아왔습니다. 저도 뭐 막 20강까지 늘리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벅찬 기분이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과정까지 한번 알아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고 수업 과정 말씀드렸으니 이제 24년도에 제가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 그게 뭐가 바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워드 프로세서 출제 기준은 여러분들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바로 공지사항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3년 6월 달에 작성을 했고요. 26년까지 출제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금만 내리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워드 프로세서에 관련돼 있어서 적용 기간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객관식 60문제, 시험시간 60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변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요. 제가 경계선을 좀 그어 놓죠.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내려갈 때마다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일단은 1과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이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현행했던 것들 보시면은 보통 이제 뭐 글자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이렇게 좀 체크해 놓은 것들 있죠. 요거 그대로 가긴 가되 보통 글자판은 입력기라고 말이 바뀌는데 사실상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속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보드 기능키, 한글 코드, 글자 입력 내보내기 이런 것들도 있죠. 사실 이런 것들도 원래 1과목에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추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있던 친구들이라서 이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요 문제들이 삭제가 되네요. 그렇죠? 삭제가 되는 얘기는 지금부터 스타일 쪽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문서 작성 쪽에서.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또 빼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화면 나누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면 나누기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밑에 영역 지정이 드래그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건 다 그냥 다 똑같은 거. 근데 여기 보니까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에 나왔던 애들이 여기 나왔던 얘기는 그냥 내용상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삭제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팩스, 인쇄, 이메일로 보내기는 요즘에 잘 쓰이진 않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원래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중에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출판의 이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서 HTML 추출, 편집 용지 지정하기, 표시 숨기기, 기름 사진 삽입, 페이지 번호 넣기.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이쪽에 없었던 이제 친구입니다. 근데 나온 이유는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워드프레스 관련된 기능만 선별해서 추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원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밑에 내려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 전자출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싹 다 사라지고 있죠. 1과목에서. 그럼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3과목에서 나올 거예요. 보통 우리 전자출판 용어들을 보통 1과목에서 외워놓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출판 용어들을 1과목에서 외워놔도 1과목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3과목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공부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 작성하기 파트를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서의 기능과 사내문서, 사회문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문서가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나오게 될 건데 이것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쪼개놨는데 똑같습니다. 이름만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분석해 봤을 때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파일링에 관련해서도 배우는데 이것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과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요. 항상 이 교정보호가 1과목 20문제 중에서 꼬박꼬박 2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것도 따로 교육을 또 하도록 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전자문서 관리랑 전자결제 시스템은 개념과 특징과 관리 시스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그냥 말만 바꾼 겁니다. 저희가 출제기준 변경 내역을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그냥 말만 바뀐 거라서 괜찮습니다. 공문서 같은 경우에도 요 보고 쪽이 사라졌거든요. 이 보고 쪽이 사라지는 경우는 보통 이 결제 쪽에 추가가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문서에 기한이라고 써지는 게 추가가 된 듯한 모습이잖아요. 원래도 개정 전에 기한은 여기 나왔었습니다. 공문서의 관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번에 2과목이죠. 자, 2과목은 정말 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파란색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통은 말이 별로 바뀌지 않았죠. 그냥 거의 그대로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참고로 다 읽어보셔도 괜찮은데 이쪽에 그 네트워크 관리 쪽에 보시면 웹브라우저라고 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인터넷의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웹브라우저는 그냥 인터넷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웹브라우저라고 하니까 그거에 퉁쳐서 그냥 한꺼번에 내자. 프로그램을 지칭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말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말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과목은 전혀 이제 뭐 개정이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죠. 사실상. 근데 1과목이 개정이 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개정이 많이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지금 필기가 개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기가 개정된 게 아니라 실제로 필기는 거의 그냥 그대로예요. 사실은 실기의 버전이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타이핑 치는 걸 실기인데 실기가 2020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2022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나온 말로 저희가 이제 꾸며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바꿀 겸 조금 바꿔보자라는 그런 듯한 뉘앙스인데 사실은 그냥 조금 말만 바꾼 것 같이 뭔가 포괄적인 의미로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메뉴 및 검색이든 시작 메뉴 설정 및 사용이든 다 똑같은 말이겠고요. 보통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시작 메뉴거든요. 시작 메뉴 쪽에 있는 검색 요쪽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검색 기능은 시작 메뉴가 아니고 이제 작업 표시줄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가는 거고, 시작 메뉴에 있는 이제 설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설정창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포함돼서 나온 거니까 어차피 근데 설정창이 또 따로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사실상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똑같이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뭐 없습니다. 프린터 추가 제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보통 문제 비율에서 시스템 관리하기 쪽도 다행히 그대로 출제가 되고, 여기 보시면 앱 관리하기 나와 보시는데 실행 오류 문제 해결을 앱 실행 오류 문제, 이거는 그냥 약간의 말만 바꾼 거니까 상관없겠죠. 진짜 이 과목은 별거 없으니까 그대로 저희들끼리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3과목도 그대로 가요. 왜냐면은 이 3과목이 전혀 바뀔 이유가 없어. 기본 상식이면 원래 있던 걸 가는 거잖아요. 그 원리, 기능, 역사 이런 거 그대로 가거든요. 심지어 그쵸? 근데 이제 말 바뀐 게 뭐냐면 여기 밑 구성까지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렌과 웬 같이 이제 종류랑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특징과 그다음에 그걸 더 맞는 뭐 그림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셔야 된다는 것 말고는 사실은 바뀐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자출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워드프레스 1과목이 원래 전자출판의 뜻 그리고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1과목 때 설명 드릴 건데 1과목 때 설명을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3과목에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라고 하면서 같이 공부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거고, 나머지 것들은 개정되는 거 전혀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다행히 사실상 개정이 된다라고 해서 뭐 크게 바뀌는 건 절대 없고, 제가 이제 전략 짠 대로만 가시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 같은 것도 막 풀고 이론 설명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 근래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듣고 필기를 잘 해놓으세요. 실제로 제가 여기 다 프린트물들을 다 준비를 해놨지만 샘플 폴더에 제 말을 더 잘 듣고 프린트 해놓고 그러고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슬슬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출제 기준 파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점차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 보고 거기 써져 있는 말들을 따로 공부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여기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2강부터 워드 프로세스 필기를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고 학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